잠들었다가도 새벽에 눈이 번쩍 떠져서 시계를 한번 힐끗 보고 한숨 내쉰 적 있으신가요? 또 화장실 가야겠구나. 나 마음으로는 그냥 자고 싶은데 몸이 먼저 화장실을 찾는 경우가 많죠. 68세 김순자 어르신도 그렇습니다. 저녁만 되면 물잔을 멀리 밀어놓고 혹시라도 밤새 깨지 않으려고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좀 나아져야 하는데 정작 아침이 되면 머리는 띵하고 몸은 천근만근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렇게 물을 참고 버티던 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작은 실마리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김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 조사와 진료실 경험을 보면 60대 이후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밤에 두세 번은 기본으로 깨요라고 말합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면 신장 수치도 괜찮고 방광도 크게 문제없다고 나오는데 막상 밤만 되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기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몸속 작은 혈관과 수분염분 균형에서 조용한 변화가 시작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세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밤에 2번 이상 깨서 화장실을 가시는지, 저녁 이후에는 일부러 물을 아껴 드시는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푹 잔 느낌보다는 더 피곤하고 몸이 무거운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가운데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신다면 이미 몸 안에서는 야간에 자꾸 깨우는 신호가 켜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냥 두면 잠의 깊이가 점점 얕아지고 낮 동안의 기운도 조금씩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물을 줄이면 줄일수록 왜 오히려 더 자주 깨게 되는지, 그 배경을 세 가지 흐름으로 풀어드리고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에 소금과 레몬을 더해 활용하는 방법 한 가지, 그리고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밤이 훨씬 편안해진 어르신들의 사례까지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이 정도라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싶으시면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한 비뇨기과 진료실에서였습니다. 의사 앞에 앉는 분들마다 비슷한 호소를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밤만 되면 3번, 4번은 기본으로 일어나요. 신장이 망가진 건가요? 제가 남들보다 빨리 늙는 건가요? 그래서 피검사, 소변검사, 초음파까지 꼼꼼히 해봅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도 그럭저럭 괜찮고 방광도 큰 이상이 없고 남성이라면 전립선도 의외로 정상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소변에서도 뚜렷한 염증 소견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밀하게 염증과 관련된 수치를 들여다보면 아주 나쁘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딱 좋다 싶은 수준을 살짝 벗어나 있는 경우가 반복해서 눈에 들어옵니다. 겉으로 퉁퉁 붓거나 화끈거리고 욱신거려서 바로 알아차리는 염증이 아니라 소리 없이 오래가는 낮은 단계의 만성 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증도 거의 없고 밖에서 봐서는 티가 나지 않지만 몸 구석구석에 가는 혈관들이 조금씩 제 역할을 잃어가는 상태인 거죠. 문제는 이 미세한 혈관들이 바로 밤 시간 동안 신장과 방광이 안정적으로 일하도록 받쳐주는데 중요한 일을 한다는 점입니다. 의사가 특히 또렷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50세 남성, 정세훈 씨. 그는 매일 밤 적어도 3번은 일어나야 했고 아침이면 몸이 돌덩이처럼 무겁다며 밤새 공장 야간 근무를 한 기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울감도 자주 느꼈습니다. 검사를 여러 번 반복해도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수치는 큰 탈 없이 모두 정상 범위. 딱 하나, 가벼운 만성 염증과 다리 쪽 혈액순환이 떨어져 있다는 소견만 눈에 띄었습니다. 생활 습관을 꼼꼼히 물어보니 이유가 조금씩 보였습니다. 정 씨는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게 두려워서 갈증이 나도 될 수 있으면 참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건강을 걱정한답시고 저녁상을 일부러 아주 싱겁게 차려주었고 본인도 싱거운 게 건강에 좋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모범적인 습관 같지만 몸 입장에서 보면 지나친 절약 모드입니다. 몸이 늘 아껴야 한다, 버티자라고 긴장한 상태에 있으면 혈액은 점점 끈적해지고 흐름은 둔해집니다.
방광을 감싸고 있는 신경은 작은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기 쉬워지고요. 그러다 보니 소변이 많이 차지도 않았는데 아랫배가 살짝 팽팽해지는 느낌만 와도 뇌로 지금 일어나야 한다는 신호가 더 자주 올라갑니다. 그 결과 딱히 급한 것도 아닌데 자꾸 눈이 떠지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다시 깊이 잠들지 못하는 밤이 이어지는 겁니다. 70세 김미정 씨도 비슷한 걱정을 안고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밤마다 4번은 기본으로 깨니까 이제 신장이 많이 상했겠구나 하고 스스로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음파와 피검사 결과를 보니 정작 신장 기능은 또렷하게 정상 범위였습니다. 대신 오후가 되면 종아리 쪽이 살짝 붓는 편이고 하루 물 섭취량이 눈에 띄게 적었습니다. 물을 마시면 마시는 만큼 더 자주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아요.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물과 소금이 늘 일정한 농도로 맞춰지려고 합니다. 이 균형을 삼투압이라 부르는데 물과 염분이 지나치게 부족해지는 쪽으로 기울면 몸은 오히려 배뇨 신호를 자주 보내면서 전체 체액을 조절하려고 더 바빠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물을 아끼면 아낄수록 몸은 이건 위험한 상태야라고 느끼고 낮 동안 쌓여있던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밤새 더 열심히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물을 안 마시면 덜 갈 줄 알았는데 왜 더 자주 가게 되죠? 라는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상조차 못하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환자인 60세 장우혁 씨는 새벽 2, 3시만 되면 꼭 알람을 맞춰둔 것처럼 눈이 떠진다고 했습니다. 소변이 미칠 듯이 마려운 것도 아니고 화끈거리는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랫배에 아주 약한 압박감만 느껴져도 잠이 확 깨버렸던 겁니다. 그의 검사 결과에서도 눈에 띄는 건 살짝 올라간 염증 수치와 오랫동안 이어진 매우 싱거운 식단이었습니다. 장 씨 역시 늘 약간 갈증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자기 전에 물 마시면 안 된다는 말을 수십 년 들으며 살아와 끝까지 참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쌓일수록 의사는 하나의 공통점을 보게 됩니다. 밤에 자꾸 깨는 현상, 우리가 흔히 야간뇨라고 부르는 이 증상은 항상 신장이나 방광에 큰 병이 있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주 작은 혈관에 생긴 만성 염증, 좋지 않은 순환, 물과 소금의 불균형, 그리고 예민해진 자율신경계가 오랜 시간 겹겹이 쌓인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몸은 괜히 사람을 깨우지 않습니다. 내부 균형이 어딘가 삐끗했을 때 그 균형을 되돌리겠다고 잠까지 희생시키면서 반응하기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도 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소변이 워낙 많이 만들어져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진료실에서 느끼기에는 양의 문제라기보다 방광과 그걸 조절하는 신경이 필요 이상으로 예민해진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낮에는 비슷한 양의 소변이 차 있어도 2시간 회의를 거뜬히 버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해만 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밤이 되면 몸은 쉬는 모드로 들어가며 심장 박동도 느려지고 혈액 흐름도 한 템포 줄어듭니다. 그때 낮 동안 조용히 쌓여있던 불균형이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방광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은 내부 환경이 불안정할수록 더 예민해집니다. 체액 농도가 살짝만 흔들려도 일어나라는 신호를 보내기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 중에는 너무 가볍게 마려운 느낌인데도 자꾸 깨요. 막상 가보면 나오는 건 얼마 안 돼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진료실에서는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선생님, 저는 저녁에 물을 거의 안 마시는데 이 소변은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왜 참으면 참을수록 더 자주 일어나야 하죠? 답은 우리 몸이 체액을 조절하는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저녁 내내 물을 거의 안 마시면 혈액은 점점 더 진해진 상태로 변합니다. 몸은 이 농축된 상태를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피가 너무 되직해지면 심장도, 혈관도, 신장도 훨씬 더 힘겨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이 과도하게 진한 상태를 조금이라도 풀어주려고 체액의 분배와 배출을 더 적극적으로 조절하려 듭니다. 자는 동안에도 이 농도를 어떻게든 맞춰야 한다는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니
오히려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분이 모자라면 방광벽을 따라서 달리는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으로 가는 혈류도 줄어들기 쉽습니다. 이 미세혈관들은 작은 변화에도 주변 신경을 건드리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막 잠이 들었는데 아랫배에서 아주 가벼운 느낌만 올라와도 벌떡 깨요. 막상 가보면 소변량은 너무 적어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꼭 방광에 큰 병이 있어서라기보다 몸 전체 시스템이 불안정해진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은 겁니다. 여기에 한국인에게 특히 흔한 너무 싱겁게만 먹는 습관이 겹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체내 나트륨이 지나치게 낮은 상태로 오래 이어지면 물이 혈관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쉽게 조직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오후가 되면 종아리가 살짝 붓고 신발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밤에 누워 몸이 수평이 되면 낮 동안 다리 쪽에 고여있던 물이 다시 혈관 속으로 올라옵니다. 신장은 이 체액을 처리하느라 밤에도 쉴 틈이 없어지고 그 과정에서 또다시 화장실 다녀오라는 신호가 자주 켜지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김미정 씨에게 이런 설명을 들려주자 그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물을 참을수록 싱겁게 먹을수록 몸은 오히려 다른 데서 더 힘들어지는 거네요? 의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몸은 물을 적게 넣으면 적게 나온다라는 단순한 공식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작동하는 경우가 충분히 많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통증도, 열도, 겉으로 보이는 붓기도 없는 아주 낮은 단계의 만성 염증이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 구조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연구에서는 미세혈관의 가벼운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 벽의 탄력이 떨어지고 배뇨 반사를 조절하는 신경으로 산소와 영양을 보내는 능력이 줄어든다고 보고합니다. 신경이 충분히 공급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더 예민해져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흥분의 신호를 보내는 장치처럼 변하기 쉽습니다. 어느 날 의사는 장우혁 씨의 기록을 다시 보다가 CRP 같은 염증 지표가 위험하다고 할 수준은 아니지만 최적 범위를 조금 넘는 상태가 계속 보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패턴이 여러 환자에게서 반복되었습니다. 본인들은 한결같이 저는 염증 같은 건 없어요. 아픈 데도 없고 쑤시는 데도 없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낮 동안 조용히 있던 그 작은 염증 신호들이 몸 전체를 예민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물을 참는 습관, 지나치게 저염 위주로만 먹는 식습관, 들쭉날쭉한 수면, 오랫동안 쌓여온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이런 조용한 염증은 좀처럼 가라앉지 못합니다. 55세 윤재범 씨는 제 몸 안에 새벽 2시 알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1년 내내 거의 같은 시각에 깨곤 했습니다. 낮에는 별 불편이 없는데 누우면 금세 몸이 뒤척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그는 하루 종일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고 심장과 혈관에 좋을 거라 믿으며 몇 년째 아주 싱겁고 제한된 식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몸 안의 미네랄은 이미 많이 고갈된 상태였고 신경계는 만성적인 과흥분 상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밤은 그 불균형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사가 가장 안타까워한 건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이 몸이 필요로 하는 것과 정반대라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저녁 이후에는 물잔 자체를 잡지 않습니다. 목이 바싹 말라도 입만 살짝 축이고 다시 참습니다. 어떤 분은 국물이나 과일 같은 것도 모두 피해버립니다. 그게 다 야간뇨를 부른다더라는 말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잠들기 직전에 화장실을 여러 번 들락날락하면서 방광을 완전히 비워야 덜 깬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문제의 겉껍질만 건드릴 뿐, 그 아래 깔린 근본적인 변화, 즉 나빠진 순환과 조용한 염증, 물과 소금의 불균형은 그대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기대와 다르게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의사는 환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몸은 물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넣으면 조금 나오고 많이 넣으면 많이 나온다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물소금 미네랄 신경 미세혈관이 서로 긴밀하게 묶여 움직이는 정교한 조절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이 복잡한 고리들 중 한 군데만 오래 어긋나 있어도 전체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밤에 자꾸 깨는 건 그 불안정함이 겉으로 자기 모습을 드러낸 한 가지 형태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눈앞의 소변량을 억지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너져온 몸의 안정성을 조금씩 다시 세워주는 일입니다. 이런 배경을 충분히 설명한 뒤 의사는 환자들에게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아주 미세한 소금 한 꼬집, 그리고 레몬을 얇게 한 조각 띄워 마셔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사람들의 표정이 비슷해졌습니다. 선생님, 자기 전에 물 마시면 안 된다고만 들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잠들기 직접 물을 마시는 걸 거의 금기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밤에 물 마시면 화장실을 더 자주 간다는 말이 입에서 입으로 이어져 온 탓입니다. 그런데 의사는 말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구성으로, 어떤 시점에 마시느냐에 따라 몸이 보여주는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요. 야간에 자꾸 깨게 만드는 직접적인 범인은 물 그 자체라기보다 몸속 환경의 불안정함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환자들이 이해하길 바랐습니다. 그 설명을 돕기 위해 그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요소인 따뜻한 물부터 이야기합니다. 따뜻한 물이 몸으로 들어오면 몸 곳곳의 작은 혈관을 살짝 풀어주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좁아져 있던 길이 조금 넓어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세 순환이 부드러워지면 방광과 골반저 근육, 다리 쪽으로도 혈류가 조금 더 원활해지고 방광 주변의 신경섬유가 쥐어짜인 듯한 긴장을 풀면서 예민함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들은 저녁에 따뜻한 물만 천천히 마셔도 어깨가 내려가는 느낌이 들고 손발이 덜 차갑고 괜히 급하게 마려운 느낌이 첫 며칠부터 줄어드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따뜻한 물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야기의 절반은 여기서 출발한다고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더 놀라게 하는 건 그 다음입니다. 바로 소금 한 꼬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간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밤새 혈관 안에 수분이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돕는 작은 도구에 가깝습니다. 의사는 진료실에서 소금만 줄이면 건강해진다고 믿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다고 했습니다. 싱겁게 먹는 건 필요하지만 지나친 제한은 오히려 물이 혈관 안에 머무르지 못하게 만들고 몸을 불안한 상태로 밀어 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럴 때 몸은 배뇨 신호를 더 자주 올리는 방식으로 상황을 맞추려 들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소금 한 꼬집은 따뜻한 물이 혈관 바깥으로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혈관 속에 머무르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혈액의 농도 변화가 덜 요동치고 자율신경계가 받는 부담도 한결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부 환경이 계속 크게 출렁이지 않게 되면 방광이 괜히 자극을 받고 알람을 울려야 할 이유도 조금씩 줄어들겠지요. 마지막으로 더해지는 것이 레몬 한 조각입니다. 보기에는 그저 향을 더해주는 장식처럼 느껴지지만 레몬은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를 비롯한 여러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고 그 가운데 시트레이트라는 물질은 미세혈관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잠시 조용해집니다. 작은 레몬 한 조각이 내 수면에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레몬에는 칼륨도 들어있어 체내 나트륨과의 균형을 맞추는 데 보탬이 됩니다. 이런 전해질 균형이 안정되면 삼투압도 큰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그 바탕 위에서 밤 동안 방광이 과도하게 자극받지 않도록 돕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70을 간 넘긴 한정훈 씨가 한층 밝은 표정으로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머리가 띵하고 눈이 따끔거려요. 밤새 제대로 못 잔 기분이에요. 라고 말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물에 소금과 레몬을 살짝 더해 잠들기 전 마시는 습관을 일주일쯤 지켜본 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밤에 깨는 횟수가 아니라 아침의 느낌이었습니다. 선생님, 일어나면 머리가 훨씬 가볍고 몸이 덜 늘어져요. 처음엔 우연인가 했는데 계속하니까
확실히 다릅니다. 몇 주가 흐르자 그의 야간 배뇨 횟수는 4번에서 한두 번으로 줄었고 어떤 날은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을 맞는 날도 생겼습니다. 60세 여성 박리아 씨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고 화장실 때문에 여러 번 깨어서 깊이 잠들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같은 방법을 며칠만 실천했는데도 손발이 이전보다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고 다리에 쥐 나는 일이 거의 사라졌으며 잠드는 것도 한층 수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이것이 물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마신 물이 이제는 몸이 있어야 할 자리, 즉 혈관과 필요한 조직 쪽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머무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사가 진료실에서 오랫동안 느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렇습니다. 핵심은 무슨 음료냐 보다 이미 흔들려 있던 몸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과정이냐 아니냐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마시는 물의 양을 줄이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물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은 늘 경계 태세를 풀지 못하고 자율신경은 항상 긴장 상태로 서 있습니다. 그런 몸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설명할 때 의사는 늘 분명히 말합니다. 이건 약도 아니고 기적 같은 비법도 아닙니다. 몸이 원래 하도록 설계된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환경을 조금 정돈해주는 과정입니다. 혈관 안에 머물 수 있는 적당한 수분, 그 수분을 받쳐줄 미네랄과 염분, 신경을 살찌우는 최소한의 순환. 이 세 가지가 조금씩 회복되면 방광은 잘못 울리던 경보를 덜 울리게 되고 수면은 스스로 더 깊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몇 주 뒤 놀랍게 달라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도 비슷했습니다. 선생님, 왜 저는 이걸 진작 몰랐을까요? 그럴 때마다 의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이어진 문제라도 때로는 몸에 맞는 조정 하나로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몸은 언제나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몸은 늘 무언가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있을 때 신호를 보냅니다. 야간뇨는 당신의 잘못도 신장이 갑자기 나빠졌다는 낙인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내부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작은 알림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까지 이해하고 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마셔야 몸이 제대로 반응하나요? 의사는 이 부분만큼은 가볍게 넘기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성분만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를 얼마나 꾸준히 마시느냐가 효과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직전에 마셔야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이 깊은 잠으로 들어가기 전에 들어온 물과 소금, 미네랄을 흡수하고 온몸에 나누어 안정시키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권하는 시점은 잠자리에 들기 대략 1시간 전쯤입니다. 이 정도면 몸이 따뜻해지고 자율신경이 서서히 안정될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너무 늦게, 눕기 바로 직전에 마시면 몸이 조절할 틈이 없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의 온도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의사는 찰싹 달라붙는 따뜻함이 좋다고 표현합니다. 차가운 물은 잠깐 시원할 수 있지만 작은 혈관을 순간적으로 오그라들게 만들어 순환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는 거꾸로 가는 셈입니다.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은 위를 자극하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해 오히려 몸을 긴장시키기도 합니다. 가장 적당한 온도는 겨울에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갔을 때 아, 좋다 하고 저절로 숨이 내려가는 정도의 온기입니다. 그 느낌이 바로 몸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금의 양입니다. 소금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바로 혈압과 심장 걱정을 떠올립니다. 의사 역시 그 걱정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맛이 뚜렷하게 느껴질 정도가 아니라 혀에 닿아도 느껴질까 말까 한 아주 작은 한 꼬집이라는 점입니다. 티스푼으로 떠서 넣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끝으로 살짝 집어넣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는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혈압을 급격히 올릴 양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환자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소금을 많이 먹자는 게 아니라 밤새 물이 제 자리에 있도록 작은 도움을 주자는 거구나 하고 안도하곤 합니다. 다만 이미 심한 고혈압이 있거나 염분에 유난히 민감하다는 말을 들은 분이라면 본인의 주치의와 먼저 상의한 뒤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레몬은 아주 얇은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따뜻한 물에 레몬을 띄우면 은은한 향이 올라오면서 하루 종일 쌓였던 긴장이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몸은 레몬 속 시트레이트와 비타민을 흡수해 눈에 보이지 않던 미세혈관의 염증 반응이 가라앉는데 작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특히 내가 순환이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이 한 조각이 생각보다 큰 체감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며칠만 이 습관을 지켜도 몸이 전반적으로 가벼워진 것 같다, 손발이 덜 차갑다, 잠들기 전 아랫배의 묵직함이 줄었다 등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성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마시는 속도입니다. 의사는 늘 당부합니다. 몇 초 만에 벌컥 들이켜지 마시고 호흡과 같은 속도로 천천히 드세요. 따뜻한 물을 천천히 나누어 마셔야 몸이 조절할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이 서서히 들어올 때는 순환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분되고 신장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에 벌컥 마셔버리면 짧은 시간에 많은 물이 쏟아져 들어와 신장이 바쁘게 움직이게 되고 그만큼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중등도 이상의 만성 신장병이 있거나 신부전처럼 의사에게서 수분 섭취를 엄격히 조절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한 뒤에 이런 시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큰 질환은 없다고 들었는데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불균형이 의심되는 분들에게는 비교적 부드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의사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75세 이창열 씨를 떠올립니다. 이창열 씨는 성실한 성격답게 설명해준 방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그는 훨씬 밝아진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몇 년 동안 한 번도 못 해본 걸 했습니다. 4시간 넘게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깊은 잠을 몇 시간 더 잔 것뿐인데도 그의 얼굴빛은 한결 젊어 보였고 말투는 가벼워졌으며 걸음걸이도 훨씬 경쾌해졌습니다. 다리 부종은 줄었고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다는 호소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내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막연한 불안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점이 컸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60세 한지민 씨는 수년 동안 야간뇨와 불면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이 방법을 처음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도 해보기라도 하자는 마음으로 2주 이상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깨어나는 횟수가 아니라 잠들기 직전 다리에서 몸통으로 퍼져오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선생님, 제 몸 안에 작은 난로 하나가 켜진 것 같아요. 의사는 이 표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환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순환이 살아나면 자율신경계의 긴장도 서서히 풀리고 잠은 억지로 자야지 하며 붙잡지 않아도 깊은 한숨이 내려오듯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됩니다. 의사는 환자들에게 늘 덧붙입니다. 작은 변화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며칠 만에, 또 어떤 분은 한두 주 지나서야 몸이 반응을 보여요. 중요한 건 내 몸이 여러 해 동안 잃어버렸던 균형을 서서히 되찾고 있다는 흐름을 믿어주는 일입니다. 어느 회복 과정도 하룻밤에 뚝딱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균형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몸은 언젠가 기다려왔던 깊은 잠으로 조용히 답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의료진 역시 환자들의 달라진 눈빛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뿐이다. 몸이 조절할 여건을 만들어주면 몸은 스스로 안정되고 스스로 균형을 맞추고 스스로 회복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보면 밤마다 깨는 현상이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생긴 결과라기보다 조용히 진행된 작은 혈관의 염증과 나빠진 순환,
물과 소금 미네랄의 미묘한 불균형이 겹쳐지면서 방광과 신경이 예민해진 모습일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아주 소량의 소금과 레몬 한 조각을 더해 천천히 마시는 습관이 이런 불안정한 몸의 환경을 조금씩 편안한 쪽으로 되돌리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나눴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해보실 수 있는 행동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물은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생각 대신 내 몸이 하루 종일 얼마나 긴장했는지, 얼마나 마르고 굳어 있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손에 쥐었을 때 마음이 놓이는 온도의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해 보세요. 그 안에 내 몸을 위해 허락하는 아주 작은 소금 한 꼬집과 상쾌한 숨을 불어넣는 레몬 한 조각을 더한 뒤 몇 분에 나눠 천천히 드셔보시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만 이렇게 밤이 힘든 줄 알았는데 하는 마음이 스쳤다면 그 마음부터 꼭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건 의지만 부족해서도 잘못 생활해서 벌받는 일도 아닙니다. 그저 내 몸이 나를 조금만 더 살펴봐 주세요라고 보내는 작은 요청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두려워하기보다 이해하고 보듬는 쪽으로 방향만 살짝 돌려주면 됩니다. 건강관리는 큰 결심이나 대단한 운동보다 오늘 저녁 한 잔의 따뜻한 물, 잠들기 전 몇 번의 깊은 숨, 스스로를 향한 짧은 격려 한마디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떠오르는 가족 지인 분들과의 공유로 같이 걸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밤이 조금 더 길고 깊어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몸이 한결 가볍다는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